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시 우선주의 매력과 투자 전략, 배당 수익률과 계리율이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 방송인 이충건 방송에서는 경제진단과 경제뉴스,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 국가 채무와 국가 재정, 주요국 국가 실패 사례, 지역경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자기개발 분야 독서 평설 등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9개월 정도 해본 결과 의외로 주식투자에 관한 시청자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투자에 관한 10여 회를 방송했지만 앞으로는 주식 투자에 관한 방송을 보다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식에 관한 투자를 약 40년간 해왔지만은 전업 투자자는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해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주식 투자 관련 10여 권의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 발간된 신간 도서를 매입하거나 대학 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보통주는 회사 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우선적 권리와 제약이 존재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주식 이름 끝에 우라는 표시가 있으며 이익에 대한 배당이나 자녀재산 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되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선주의 경우 대부분 배당금을 더 많이 주되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우선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총회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나 자녀재산을 배분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주주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하고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도 보통주보다 우선합니다. 우선주의 특징은 배당금이 약간 더 많고 주가가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폭도 적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물량이 적고 거래량이 적어 간혹 팔고 싶을 때 매입하려는 사람이 적어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996년 이전에 발행된 과거의 상법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두 가지로 주식을 구분했습니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그리고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됩니다. 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가 있고, 참가하지 못하면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배당을 못 받을 경우 내년에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가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199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신형 우선주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우선주와 다르게 보통 3년 내지 5년 만기가 존재합니다. 이 신형 우선주들은 발행 시 종목명 뒤에 우비와 같이 우자 뒤에 알파벳 B를 붙여서 구형 우선주와 구분합니다. 이때 B는 채권을 뜻하는 본드의 약자입니다. 신형 우선주는 상법에 따라 최저 배당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저 배당률이 보장된 대표적인 우선주가 바로 현대차 EUB와 현대차 3UB, 미래에셋 EUB 등입니다.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기말 배당을 액면가에 1% 이상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형 우선주는 정관에서 최저 배당률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적자 등으로 인해서 배당을 못하면 다음 해에 누적하여 밀린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형 우선주의 세부적 규정은 각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법이 또 2012년에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보통주 외에 5가지 종류 주식의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우선주는 아래 5가지 종류 주식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즉 상법 제344조에서 34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5가지 종류 주식 유형은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상환, 전환 등입니다. 기업은 정관에 따라 위의 5가지 유형을 서로 조합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도 명시된 종류 주식 유형 중 어떤 유형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우선주와 상한 우선주, 전환 우선주, 상한 전환 우선주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상한 우선주는 발행 시점부터 회사가 다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이고, 전환 우선주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환과 전환의 성격을 모두 가진 우선주입니다. 일례로 들어서 현대자동차 EUB는 현대자동차는 종목이고 이는 발행 순서로 2번째 우선주로 발행했다는 의미이며, B는 채권을 나타내는 본드를 나타내는데 1996년 개정된 상법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B가 없는 것은 구형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회사별 우선주 배당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시정보 활용마당에 들어가서 회사명을 검색한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배당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관한 보통주와 우선주에 관한 배당 수익률과 현금 배당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연말 배당 주식의 경우 12월 말이며,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분기에 배당하는 주식의 경우 월의 말일이며, 배당 기준일은 주말 공휴일 등 정권시장이 쉬는 날은 제외됩니다. 금년 1, 4분기 배당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다 같이 주당 354원씩 주었습니다. 작년에 보통주는 매 분기마다 354원을 배당했고, 우선주는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는 각각 354원을 주었고 4, 4분기에 355원을 배당했습니다. 다음 표에 보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을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과 2019년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9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1년간 현금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는 2.6%이고 우선주는 3.1%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현금 배당금은 1년간 보통주는 1,416원이고 우선주는 1,417원으로 1원을 더 주었습니다. 현금 배당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우선주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약간 더 높게 나타납니다. 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을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과 19년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9년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1년 현금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는 3.3%이고 우선주는 4.9%였습니다.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주당 현금 배당금은 1년간 보통주는 4,000원이었고 우선주는 4,100원으로 100원을 더 주었습니다. 현금 배당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우선주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약간 더 높게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LG화학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을 보면은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9년의 경우 LG화학의 1년 현금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는 0.6%이고 우선주는 1.2%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현금 배당금은 1년간 보통주는 2,000원이었고 우선주는 2,050원으로 50원을 더 주었습니다. 현금 배당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우선주의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간 배당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최근 국민주로 등극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로 설명을 해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1분기 한 주당 배당금으로 보통주는 354원, 우선주도 354원을 책정하고 지난 5월 19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다 같이 354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주의 경우 시가 대비 배당률이 0.8%인데 비해서 우선주는 0.9%로 책정되었습니다. 배당 기준율로 주가와 함께 비교하면 우선주가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는 47,750원에 거래되었고 삼성전자우는 41,100원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더 적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배당률이 높아지는 종목의 경우 우선주의 매력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 매수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주 중 고배당을 찾다가 종종 부채가 많은 기업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6 내지 9% 준다고 해도 사업성과 성장성을 따져본 뒤에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의 우선주를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주식수가 적고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투기 세력들이 주가 왜곡 또는 주가 조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이 보통주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배당을 노리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덕이 될 수 있지만 배당률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보다 보통주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2019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정리하면은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양고석이 1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한국기업평가가 14.7%, 웅진싱크빅이 10.4%, 에어리츠가 8.7%, 대신증권이 8.4%, 동부건설이 8.2% 등으로 높았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엔 다트에 들어가서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 안에 있는 배당 내역을 확인하거나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배당 내역을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선주도 가급적 대형 우량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손실을 적게 보고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계리율이 10% 내지 20% 정도 됩니다. 이는 보통주의 의결권 프리미엄으로 10% 내지 20%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리율은 1 마이너스 보통주 가격분의 우선주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계리율이 50% 이상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선주가 보통주 가격의 50% 즉 절반의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우
의결권 프리미엄인 계리율이 50 내지 60%였으나 점점 계리율 격차가 줄어들어서 현재는 15 내지 2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선진국 시장과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즉 2020년 6월 2일 현재 삼성전자의 계리율은 14.4%입니다. 계리율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월 2일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높은 순으로 계리율을 보면은 LG생활건강우가 58.2%, 삼성 SDI우가 50.4%, LG화학우가 54.8%, 삼성화재우가 33.3%, CJ 제일제당우가 58.1%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계리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산 퓨얼셀우가 71.5%로 가장 높고 두산 솔루션우가 65.5%, 아모레 퍼시픽우와 아모레지가 65.2%, 남양유업우가 64.8%, 코리아스우가 63.0%, LG전자우가 62.4% 순이었습니다. 이들 업종은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의 매력은 보통주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배당 수익률이 약간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구입하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이 낮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히 검토한 후에 매입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투자할 분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하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추천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간 계리율이 높으면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리율이 높다고 무조건 매입하면 안 되고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잘 보고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계리율 차이를 참고하되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배당 수익률 여부, 재무 비율 지표 등을 참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성실히 연구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